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 국민의 비탄과 공분을 받들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해경 해체 등 조직 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정부는 진상조사의 주체 이전에 조사 대상이니 유가족 대표와 시민대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좌초와 침몰의 원인, 각 단계별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실패한 원인, 무책임한 정부 대응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2.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부는 그동안 자행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언론 통제 철폐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4. 세월호 사건의 뿌리는 지난 정권부터 계속된 무분별한 친기업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제2의 참사를 예고하는 과잉 친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5.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처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고 책임자일 뿐 아니라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다. 2014년 5월 20일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체험.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좀 문이 좀 강하죠. 무보다는 굳이 따지면은 일본이 무를 숭상하고 실제로 무사 출신들이 나중에 학자도 하고 상인도 하고 뭐 많이 그랬습니다만 기술자도 되고 뭐 그랬습니다만 사무라이의 세계였죠. 우리는 학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유학자들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특히 현대에 와서는 대학 교수들이 그 정점에 있죠. 1960년 4.19 혁명 때도 결국 교수님들까지 나섰기 때문에 이승만의 하야까지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맨 앞에서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양쪽에 들고 장대 매달아서 행진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행진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승만 하야를 불러오게 된 결정적인 한 방이었죠. 서울대 교수들이 이런 시국선을 올려줬습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이 바로 현 정부의 직격탄을 날렸죠.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조국 교수께서 바로 서울대 민교협
민교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보통 교수협의회가 아니라 민자가 붙어있는, 민주화가 붙어있는, 이것도 1980년대의 산물이죠. 민교 소속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 이 와중에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성명을 촉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조국 교수님이. 마침 문재인 의원이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점수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문재인 등 대선 주자급의 그런 반열에 오른 정치인들의 결기를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저는 뭐 대선 후보로서, 다음 대선 후보로서 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이 됐던, 안철수가 됐던, 손학규가 됐던 어떤 특정인이 돼야 된다고 뭐 주장하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국정의 난맥상을 보았을 때 분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기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예의 바르고 인품이 훌륭한 걸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죠. 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말이죠. 그때 백원의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강력 항의했을 때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앞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보통 인품 갖고는 힘든 일이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기가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살인으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최고 책임자인 그 당시 대통령에게 가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보통의 인품과 인내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사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도 이분께서 예를 들면 이 현 정부의 각을 제대로 세우거나 자주 그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드문드문했었죠. 오히려 왜 잠잡고 있는 거야라고 저 같은 경우는 속을 태웠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열 몇 명이 바닷속에 남아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또는 그래요. 모 정치인처럼 눈물의 진정성을 보았다느니라는 그런 개드립으로 넘어갈 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위대한 야당 지도자들로서 나중에 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그런 분들은 결정적일 때 용기를 보여줬죠. 하다못해 YS도 그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용기들이 있었죠. 자, 밥검계 원내 대변인인가요? 원내 부대표인지 대표인지. 하여튼 이분이랑 박영선 원내대표랑 둘이서 이 학생들이 그저께 일요일날 시위하다가 잡혀간 그런 학생들을 면회하고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훈훈함을 더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당 지도자들, 저항 세력들은 바로 이런 깨어있는 시민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정신을 발휘해서 외쳐줘야 되겠죠. 자, 멘트 광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대전협의회 미디어 토크 공개 행사 멘트 광고입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 방송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대전지역협의회 구성 준비 모임을 겸한 이번 행사에는 공개 방송 외에 오카리나, 젬베 연주, 인디밴드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5월 24일 대전 동구청 12층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하오니 국민TV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는 대전지역 조합원 밴드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방송 게시판에 이 소식을 올려주면은 뭐 트남대로 할 수 있는 힘 닿는 대로 이렇게 읽어주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광고비를 내서 후원해서 멘트 광고를 부탁하는 참 고맙습니다. 게시판 가볼게요. 5월 햇살에 그런 사연이 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셨다라는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몇 곡 있습니다. 바위섬도 5월 광주를 얘기한 것이죠. 고립되었던 광주,
언론 보도가 꽉 막혀 있고 또 계엄군들에 의해서 광주로 들어가는 출입구들이 봉쇄되고 그랬기 때문에 광주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죠. 지금처럼 그렇죠. SNS가 발달할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런 답답한 심정을 바위섬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노래는 광주 출신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리고 조용필의 허공도 그렇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이렇게 시작하는 허공도 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라는 노래도 그렇다고 하죠. 조용필의 생명.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광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도 그런 경우고요. 대리기사님, 연지연 곰탕 주문해서 와서 좀 끓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 괜찮으시죠? 저는 곰탕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군내에서 예편을 하시고 그리고는 잠시 동안 구멍가게를 운영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평상 구멍가게 앞에 놓을 평상을 만드시면서 이 곰국을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곰탕을 끓였습니다. 예, 갓 끓여낸 곰탕, 우려낸 곰탕에다가 깍두기를 듬뿍 넣어서 후루후루 밥 말아서 드시는 그런 모습이 기억나죠. 물론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꼴통아이티님 오셨고요. 당찬하루님 오셨습니다. 로니님, 지금 손님한테 고소당하게 됐어요. 박근혜가 부정선거 당선 범위라 했더니 세월호를 박근혜가 시킨 거냐고. 할 말 없이요. 할 말 없네요. 아니 왜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왜 세월호를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네. 옳지 않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고 세월호는 세월호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무조건 원인 부여가 되는 거고요. 세월호 사건을 박정희 2세가 시킨 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그런 드립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죠. 네. 뭐 말 나온 김에 한다면은 그저께 눈물의 기자회견. 분명히 박정희 2세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정말 특효하게 했겠죠. 또는 긴가민가하면서 있는 부동층에게도 대단한 효과를 준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적했다시피 그 눈물은 좀 부자연스러웠죠. 더군다나 몇 시간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CBS 눈물을 예고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청와대 누굽니까? 하여튼 누가 나와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예. 세월호를 박근혜가 시킨 건 아니죠. 예. 누가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예. 그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부정선거죠. 국가기관이 개입했으면 그게 부정선거지. 그럼 그게 정당한 선거입니까? 그러하다님, 네, 오셨습니다. 왕이 문관을 가까이 두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왕자 그 자체가 무관이라서 그랬던 거죠. 라고 하셨죠. 문을 숭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선시대 얘기죠. 조선시대. 조선을 개국한, 쿠데타를 통해서 개국한 그런 세력이 사실은 무관들이었죠. 이성계, 이방원,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문약에 빠진 건 사실 아닙니까? 날토님, 예, 하림. 날토님께서 신청하신 곡이 2곡 지금 방송이 된 겁니까? 예, 이거 사실 누가 신청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곡을 신청했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게시판을 따로 해서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 있죠. 한 분께서 게시판 한 곳에 여러 곡을 쫙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한 곡 정도를 이렇게 선곡합니다만, 예, 아무튼 선곡이 된 것을 이 임대용 PD가 벅스에 걸어놓으면은 순서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선곡하는 게 아니라 곡을 보고 선곡하는 거예요. 예.
쥐약 먹은 당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건 쥐약 먹은 당님의 희망사항이죠. 네. 저도 이분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자살이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예. 윙즈님께서 김한길, 그렇죠. 화면은 못 봤지만 대통령께서 눈물도 흘리셨다고 한다. 그 점으로 많은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건요,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니죠. 야당 대표는 고사하고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면 눈물을 흘렸는가 안 흘렸는가, 그 눈물이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놓았느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논평을 해야지 눈물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동네에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잡담 나눌 때나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적해야 되는 것은 왜 자기가 큰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모습이 없느냐. 그리고 해경 해체가 정말 정답이겠는가. 예? 그렇게 해갖고는 각 부서에 사람들 다시 재배치하고 역할을 재배치하면 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체를 논할 시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김한길 이 두 분을 더맨더머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좌삐리 좀비님, 1990년 모얘기하며, 모얘기? 이게 뭐죠? 모내기? 뭔 얘기입니까? 라디오로 듣던 노래, 5월 햇살이 그렇군요. NZ지부장님, 선생님의 추모곡 잊지 않을 거야 합니다. 잊지 않을 거야. 유튜브로 들어가셔갖고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제 이름을 치시면은 거기에 여러 버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콘서트 K에서 불렀던 이정열 씨와 함께 불렀던 그 라이브 버전도 올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우 케빈이 편집해서 영상을 올려준, 케빈이 누구냐면 우리 뉴스K가 출범한다고 영상으로 이렇게 나레이션 했었던 그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포스코 등등의 광고를 들을 때 나오는 목소리죠. 이병헌 씨 목소리가 좀 더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터우면서도 약간 콧소리가 나오는 감미로운 소리죠. 신뢰감 있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저 큰 웃음 주는 분이 오셨군요. 네. 우리 집,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그런 노래입니다. 서태호님, 그렇죠. 오래살이 그런 노래입니다. 윙즈님께서 촌철살인 노회찬, 해경 해체? 무허가 철거도 그렇게 안 해. 그렇습니다.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말이죠.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해체를 해야죠. 그 뭐냐면 아직도 선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 시대에, 전제 군주 시대, 왕정 시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 현대 시대에 딱 나와갖고는 더군다나 말이죠. 해경을 그 전까지 계속 비호하고 있었잖아요. 네. 해경은 수사 대상이었는데 수사 주체로 세워갖고 계속 하게 한 게 누굽니까? 이 정부 아니에요. 청와대 아닙니까? 그런 주제 띡 나타나갖고는 해체라? 깜짝 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민원 문제가 있어갖고 동사무소를 간다 하더라도, 물론 많이 친절해졌다 그럽니다만 가끔 만나게 되는 그 관료주의 얼마나 답답합니까?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이 두터운 벽을 뚫고서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선언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노회찬 전 의원. 무허가 철거도 그렇게 안 해. 이게 맞는 얘기죠. 이 사진은 김남훈 씨가 이렇게 하는, 그렇죠? 김남훈 씨 같아요. 한울 아라빠님 반갑습니다. 꼴통아이티님 고향이 부산이시라고요. 그러게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며칠째 이러저러한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지하철 2호선만 그런 게 아니라 4호선도 그렇고, 네? 이러저러한 대전에서 뭐가 또 터졌다 그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수명이 다한 배를, 그 연한을 10년 늘려줘갖고 낡은 배를 수입해서 개조하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의 문제. 옳지 않잖아요. 고리 원전도 벌써 수명이 다 했는데 이걸 연장해 줘갖고 당장 내일 터진다 하더라도, 오늘 터진다 하더라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지진의 안전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1000년에 한 번 커다란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안전하지 않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화산도 그렇잖아요. 사화산과 휴화산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한라산은 사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두산은 휴화산이죠. 언제 거기가 터져갖고 천지물이 끌어넘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일대 반경 수백 킬로는 정말 재앙이죠. 대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휴화산이라고 합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죠. 지진 안전지대라는 것은 영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머미님, 네, 광주를 다룬 노래를 알게 되었다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뭡니까? 구원파에서 내걸은 플랜카드인가요? 우리가 남이가 기춘대원군의 명언을 그대로 되돌려주는군요. 이게 나라연님, 시킨 게 아니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전원구조 기획설도 있으니까요. 박정희 2세가 세월호를 시킨 게 아니다. 세월호 사건 시킨 게 아니라고 단언하지 말라고요.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음모론에 지나치게 천착하면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 박근혜가 시킨 거다라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는 그야말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무능했었고 처음부터 대처가 잘못됐고 청와대는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했고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에 처음부터 동참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 눈물, 나중에 대책 이런 것이 아니라 선 겁박, 선 지시, 선 처벌 운운하다가 후 눈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더라도 분명히 여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시킨 거야 또는 무슨 잠수함이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확장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구조 기획설도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음모론이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TV 수신료 거부했습니다. 채니 준이님. 그러게요. 그래서 올려주신 글 있네요. 생각21님. 이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 한전의 KBS 수신료 거절 요청을 하셨나요? 선대인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123번 누르고 40일로 들어가서 하세요. 방법은요. 몇 달 전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본다 하고 TV 없음 하면서 3개월치 소급 요청하면 계좌로 보내줍니다. 그 전 거는 KBS로 요청하라 합니다. 빨리들 하세요. 그래서들 국민TV 증조하들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 이사 갈 겁니다. 이사 가면서 TV를 갖고는 가겠지만 설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신료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날라리 야당님, 아무리 박 대통령을 욕하더라도 야당을 순치한 능력은 탁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6.29 선언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는
그러니까 속이구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1987년 노태우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는 6월 항쟁이 팍 꺾였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때 야당이 6.29 선언에 대한 본질을 낱낱이 까발키면서 결기를 더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또 합니다. 물론 야당만 나를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시민들이 동참해야 합니다만 그런 거죠.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눈물의 진정성 운운하는 순간 정말 힘이 빠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장희 씨는 임병수가 불렀던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무너무 흔해. 그러면서 사랑이란 말을 되게 많이 넣었잖아요. 그 가사에.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예.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 이런 분은 천재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대학 입시가 지금보다는 많이 널널했었을 때였습니다만 공부 통 안 하다가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갖고 연세대 생물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학교 공부를 작파하고 예. 2년 선배인 조영남 씨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장희가 가수 된 거는 정말 불가사의다. 다른 사람은 가수해도 이장희는 가수 못할 줄 알았다. 근데 그러긴커녕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나고 방송도 진행하고 뭐 그랬습니다. 가수 생활을 접으면서 은퇴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는 방송국을 세워서 크게 키웠고요. 그 와중에 틈틈이 곡을 써갖고 임병수 같은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장미 이런 초창기 명곡들도 다 이장희 씨가 만든 겁니다. 기타리스트인 최희철 씨에게 이철아 난 네가 뜨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 곡을 주고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밴드 사랑과 평화가 탄생한 것이죠. 이런 분들 보면 참 이런 분들 또 김민기 이런 분들 보면서 질투를 느끼면은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만 손해 볼 뿐이에요. 그냥 천재는 저기 천재가 계시는구나 라고 그냥 감탄하고 말아야지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국민TV 월 시청률 납부합시다. 조합원수 25,000명, 시청률 납부 6,000명 이러면 안 됩니다. 조합비는 시설비 및 인프라 구축, 시청료는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한 운영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TV 어려워지고 힘들 때 지몬미 이딴 말을 마시고 조합비와 시청료는 다릅니다. 허리 하십시오. 국민TV 화이팅입니다. 중독성 있는 손병의 노래 화이팅. 아이고 마지막 한 줄이 가장 마음에 드는군요. 중독성 있는 손병휘 노래 화이팅. 자, 예술가는 자뻑이 있어야 됩니다. 자뻑 없는 예술가는 예술가 아니에요. 오늘은 왜 웃어요? 물뚝심송님. 네, 옆에 미리 와갖고 웃고 있는데 오늘은 산다님 박근혜는 컨셉이란 느낌. 누군가가 장막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뉴스K 어저께 오프닝 멘트에서 노정면 앵커가 얘기했잖아요. 해경 해체 선언은 청와대가 입안하고 대통령이 읽었다라고. 교미 김영민님께서 올려주신 장도의 4컷 만화 반갑습니다. 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라디오